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네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 분석들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바로 지점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2527포인트 하지만 하락폭을 많이 줄였고요. 지금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0.1% 하락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일중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2530포인트 터치는 없었습니다. 장 고점이 2529포인트, 저점은 2522포인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2시 이후에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는데 쭉 올라오는 그래프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는 것 같지만 지수 자체는 한 5포인트도 되지 않는 오늘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코스피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전환을 했네요. 2시 이후에 기관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낙폭을 줄여나가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1,800억 원이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은 1,06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7거래일 동안에 6%의 상승이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1.53% 올라오면서 750포인트 가볍게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흐름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급등 흐름이 좀 나왔고요. 이 흐름들 쭉 이어가면서 75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2,696억 원, 외국인은 1,167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동안 사실 소가리 앓던 개인분들도 많을 거고요.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개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오늘 3,629억 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틀 연속 원달러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는 소폭 하락합니다. 1,118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다나와부터 코스맥스, NHN엔터,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나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다나와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가는 12,8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저점이 현재 부근인데 그래도 7%가 넘는 급등입니다. 호실적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 260억 원, 영업이익은 3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6%나 상승했고 향후에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사실 ODM 종목으로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한 아웃퍼폼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오늘 급락 흐름 가져갑니다. 13만원대에서 바로 12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화장품 제조사 생산개발 ODM 업체인 뉴월드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일단 고정비 부담이 늘면서 수익선이 큰 폭으로 악화됐고요. 이런 인수 자체가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엔 좋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쌓인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오늘 7%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NHN엔터에서 지금 개발해서 사용 중인 간편 결제 페이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사용처가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도 잘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삼성페이와의 제휴 소식이 들어오면서 7%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성장 견인하는데 페이커가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죠. 다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 요즘에 주가 무섭게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엔 특히나 급등 흐름이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투자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지수 종목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9만 원대까지 거의 근접을 하면서 10%대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ING생명, 신라젠 편입된다고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2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메디프론, 다원시스, 원익 IPS, 테스, 인바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메디프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치매 복제 돼지인 제누피그가 사람의 치매 증상을 가진 치매 복제 돼지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강세의 원인인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급등 흐름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의 흐름 긍정적으로 우상향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원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시장의 차세대 암 치료기 개발 등 매출이 73%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장중에는 13% 정도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6%대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69%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주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공시가 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4만 원에 150원 모자란 39,85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38,750원대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201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0.3%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 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SK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4.89% 현재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5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일 공시했고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인바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합니다. 11%의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잠정 영업이익이 51.5%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35.9% 증가하면서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B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진석 소장의 종목부터 짚어볼 텐데, 일단은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짚어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자, 먼저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금융투자가 지난 11월 8일 이후에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금융투자가 순매수가 6일째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융투자가 지난 6거래일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다만 투신권 입장은 약간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투신권에 상당히 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투신권은 어떤 종목을 매도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 섹터를 좀 차분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젠부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라젠 지난 6일 날에 84,500원대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고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의 페이퍼를 보면 이제는 고점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주가가 89,500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어서 결국 증권사나 외국계가 바라본 시각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융투자 중심으로 인해서 신라젠이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볼 필요 있는데요. 뭐 강조드린 것처럼 금융투자 쪽은 여전히 순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와 그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보다는 좀 눈에 띄게 지난 3거래일 가운데서는 20만여 주 그리고 전일에는 약 38만 6천여 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8만원대 전후에 나는 사겠다 그런 시그널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신라젠 주가 고점 논란이 있지만 금융투자의 순매수 그리고 화면에 보신 것처럼 외국계가 그 3일 전과 어제까지 약 58만여 주를 순매수했다는 것은 신라젠의 주가 지금보다 밀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외국계가 샀던 것은 MSCI 즉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30일 날 편입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외국계가 선침해 관점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LG전자 관련해서 상당히 이벤트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미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대규모 물류시설을 이제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이제는 거기서 세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증권사 페이퍼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11월 13일이면 며칠 안 됐죠.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11월 13일 날 이제 LG전자가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또 다른 거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증권사의 평가는 그렇게 LG전자가 좋은 코멘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초, 즉 11월 달 이후에는 13만원대, 15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오히려 하나금융투자에서 11만원대로 목표가를 소폭이나 내렸다는 것은 이번 이벤트가 그렇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13일 전후에서 오히려 기관들은 24,000여 주 그리고 외국인들도 약 94,000여 주의 매도를 통해서 지난 11월 9일 이전까지는 외국계가 순매수했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어떤 미국 관련돼서 대규모 이런 어떤 공장 시설 관련돼 가지고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 그리고 외국계는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뭐 평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런 어떤 퀘스천마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금융투자가 셀트리온을 샀다는 것은 이것은 셀트리온 산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소위 바이오주를 샀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가 셀트리온을 샀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 그리고 바이오 주식이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긍정적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외국계도 어제와 오늘 약 35만여 주 순매수가 있어서 현재 외국계 순매수 그리고 금융투자의 순매수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보다 밀리기는 일단 수급적인 관점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셀트리온을 넘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를 상당히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금융투자 쪽은 일단 고점 논란이 있지만 오늘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시장을 이끌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KTNG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자, KTNG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증권사에서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페이퍼를 보면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가 통해서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13일이죠. 13일 관련돼서도 일단 사전 판매를 했는데 완판됐다는데 완판됐다는 의미는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요. GS25시의 가운데서 9개 판매점 그리고 하루에 30개 정도밖에 나누지 않았는데 9개 GS 편의점에서 하루에 30개의 물량을 가지고 그것을 판 것을 가지고 완판으로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
어떻게 보면 충성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게임 업종 가운데서 한두 게임을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일단 필립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아이코스에 많은 흡연자들이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자, 그분들이 이제는 아이코스에서, 그리고 이번에 들어올 릴로, 즉 KTNG의 릴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판촉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와 맞물려 가지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시장이 그렇다면 한번 나도 베팅해 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지난 5개월 동안 KTNG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KTNG가 52주 신고가가 12만 2천 원대, 이 시작 현재는 11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결국 52주 신고가 전후해서 금융투자 아직까지 KTNG 지금보다 더 갈 여력이 많다, 그런 관점으로 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에 한미 FTA에 관련돼서 증권사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KTN 어떻게 보면 한미 FTA 관련돼서 재협상이 된다면 철강 업종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리뷰를 좀 보겠는데요. 자,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보면, 자, 11월 6일 전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이어서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미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그 당시에 31만 9천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시작 현재도 31만 8,500원대이기 때문에 결국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누적으로 보면 500원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한미 FTA 관련돼서 한국 참여자는 일단 별 영향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도 그런 관점으로 공격적인 순매수,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예상보다 지난 5일 가운데서 3거래를 순매수, 그리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주가 500원의 약세, 그리고 지난 11월 7일 그리고 9일 10일 동안 공격적인 순매수했다는 것은 철강업종의 주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 쪽에서 지난 시기에 5개월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 이 시작 현재 예상보다 강세 모습 보이겠고요.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서 기사나 이슈가 나왔던 것 중심으로 금융투자가 공격적인 순매수했다라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5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DB금융투자증권 평촌지점 전희승 과장입니다. 사인이 조금 늦게 올렸어요. 예, 가보도록 하죠.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잘 계셨죠? 네네. 예, 잘 계신 거는 둘째치고 저희가 이제 종목을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종목 오늘 알려주실 건가요? 아,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조금 급등은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동반시키면서. 그리고 매수가는 일단 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아래로 당겨 잡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요, 국제유가가 오랜만에 지금 56달러를 좀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좀 한 달 동안 거의 10%가 넘게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거시 변수들이 환율도 그렇고 굉장히 동사의 우호적인 그런 거시 변수들이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따라서 이제 자회사 실적도 계속 이제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토스라는 호주 업체가 있습니다. 석유가스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동사가 프로젝트 지분의 한 15%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토스라는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손상 차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상할 때 이번 3분기에 얼마나 반영을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 이후로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 급등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요. 현재가 아래로 한 43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바닥을 오래 겪던 만큼 오늘 조금 폭발적인 매물대를 좀 돌파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1천 원을 41만 원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박스권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깨지면은 또 다른 어떤 비용 계상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레벨업을 못 시키고 그대로 좀 더 하강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1만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5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 41,000원, 그리고 목표가 51,000원, 그리고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톤지점의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처음에 네이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네이버 주가는 반등 없이 하락해서 이제 좀 80만 원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난주 매매 전략으로 84만 원 정도를 매수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하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 매도 가격은 여전히 100만 원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이버가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네이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것보다는 네이버도 시장 지배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면서 공정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우려할 만한 점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네이버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슈보다는 네이버가 인공지능이나 무인 자동차 그리고 로봇 같은 신기술에 활발히 투자를 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자만 하는 단계를 지나서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출시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부터 신기술 투자 성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매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을 추천드린 이후 상승세를 이어져 오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38,000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 조정 시에는 21일평선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SM의 주가는 한중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동방신기가 일본 도움 투어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올해 4분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동사의 실적은 올해 4분기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 기간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이평선도 정배열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라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까지 보유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21일평선 부근까지 주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아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은 지난 9월 26일 날 16,750원 가격에서 V자 반등한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때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투자가 좀 지연될 것이다, 이런 우려와 함께, 그리고 OLED 장비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 회사의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하지만 그 플렉서블 OLED 후발주자인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중국 로컬 기업이 이제 LCD와 OLED 설비에 대한 투자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아트론의 내년도 수주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추측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비아트론은 열처리 장비 분야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로컬 기업의 독점력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에버 디스플레이 등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플렉서블 OLED 패널 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받고 있고요. 이게 좀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주가 일어나면서 올해 3분기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증권사 레포트도 많은 상황이라서 향후 주가 흐름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여전히 2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CGV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별 변함이 없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저항 가격대를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 조정 시에 매수하셔서 9만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의 3분기 실적은 그런대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20%, 영업이익은 약 45% 정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영화 시장이 좀 침체였기는 한데 범죄 도시하고 남한산성이 흥행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20%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중국 부분 역시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실적 증가세는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이제 주가 급등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주가 상승세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가 조정 시 매수하셔서 매도 목표 가격인 9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주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 목표 가격은 11,6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그렇게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그 전에 주가 상승해서 매수 목표 가격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13,4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주가가 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 목표 가격으로 11,9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13,6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해양 플랜트 2기, 그리고 탱커선은 13척, 그리고 LNG선은 4척 등을 수주하면서 수주 금액으로는 65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작년 말 9.9조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1.8조 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추가 수주를 감안한다면 올해 신규 수주는 최대 7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규 수주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사 중에서 탑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주한 해양 플랜트들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수주 소식이나 유가 상승 소식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이버부터 삼성중공업까지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5번님께서 손오공 종목이고 6,100원 매수가 비중은 20%. 연말 되면 좀 오를까요 하셨는데 사실 11월 반 같고요. 오늘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오를까요? 통상 여러 시청자께서 연말이면 오를까요?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 보면 아마 자녀분이 좀 어린 자녀가 있으셔서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좀 그 생각하신 것 약간 좀 깨야 될 필요 있어가지고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가 손오공 차트입니다. 언제부터냐면요. 2015년 9월부터 최근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크리스마스, 즉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딸에게는 내가 선물 사줄 거야. 그런 관점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12월 달에는 선물 사주고 계시고요. 손오공이 터닝메카드. 저도 애들이 이제 다 커서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도 손오공이면 터닝메카드 이런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2015년 12월 달입니다. 이게 결국 15일 전으로 좀 상승했지만 2016년도 즉 1월달 들어서면 오히려 주가 하락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달에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상승한 만큼 좀 하락의 모습이 12월달에 있었고요. 또한 1월달에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2015년 12월과 1월 그리고 2016년 12월과 1월까지 데이터를 본다면 손오공의 주가는 이번에 12월달 특수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2년치의 데이터를 보면 1월달에 통계적으로는 확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손오공의 이제 대주주가 국내가 아니죠. 마텔입니다. 마텔 미국 기업인데요. 마텔 기업의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마텔 기업의 주가도 여전히 좀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마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밥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마텔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2016년 4월 달에 주당 34달러, 최근 들어서는 10월 달 12.71달러까지 주가가 3분의 1토만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급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마텔 오늘 그 미국 증시에 좀 이슈가 있었죠. 마텔하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헤즈브루하고 두 회사하고 합병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합병 이슈에 있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는 것은 이제 마텔이 어떻게 보면 헤즈브루에게 넘기겠다 이런 좀 색깔이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해수부로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해수부로는 이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애들 그 장난감 이런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해수부로 설명드리면은 겨울왕국 이런 콘텐츠를 미국의 그 겨울왕국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마텔의 주가 그리고 HAS로 표현되고 있는 해수부로의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어린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이제는 뭐 이렇게 인형도 가지고 놀겠지만 유모차 타고 있는 애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과거처럼 우리가 정말 소녀들이 뭐 애들 고민형 이런 것을 좋아할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스마트폰 상에서 모든 것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처럼 상징적으로 고민형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앞서 표현해드린 것처럼 손오공의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달의 모습, 그리고 작년 12월과 1월 달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유아용품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3대를 넘어서 이제는 상승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미국 증시 가운데서 마텔 그리고 해수부로 두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M&A, 즉 서로 간에 인수합병을 하면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결론, 손오공의 주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오공의 주가 일단은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6995번님의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화진 종목이고요. 18,800원의 비중 20%. 손절해야 할지 무상증자 받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쉽진 않은 그 질문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무상증자 결정이 되었다는 공시가 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다가, 보통 이제 무증은 증권가에서는 호재로 이직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좀 다시 주가 내려왔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 화진이 7월 달에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요. 그 최대 주주는 메타센스라는 곳인데, 이 메타센스의 대표이사가 메타비스타라는 회사의 또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센스와 메타비스타는 같은 이제 관련된 회사이고요. 이 메타비스타라는 회사는 이제 투소 그 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데, 액체 수소 기술 관련해서 이제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9월 18일에는 이 화진과 그다음에 이 메타비스타가 액체 수소 기술 관련해서 이제 포괄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계약 체결에 따르면 향후에는 화진은 수소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메타비스타는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그렇게 이제 업무 분담이 될 거고요. 화진이 그 현대차의 그 주요 부품사로서 계속 현대차와의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그 수소차를 좀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회사들은 좀 전기차를 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전기차가 아니지만 수소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밀고 있고, 또 글로벌 수소위원회의 공동 회장사로 추대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도 아마 보였을 겁니다. 이렇듯 현대차는 수소차 관련해서 좀 힘을 싣고 있는데, 지금 화진이 하고 있는 그 메타비스타 회사와의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산업은 이 현대차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일이니까, 향후에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생긴다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무상증자가 지금 화진이 지금 1,2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주식수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아서 주식수가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수가 많아지고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좀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보다는 수소차 이슈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진에 대한 점검까지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두 분의 또 준비해 오신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이 이번에는 투신권에서 매도한 종목을 짚어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이슈는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각 현재도 투신권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통상 투신권 운용력들이 매도하려고 그러면 통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페이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런 것을 핑계로 했을 때 매도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 4개월 동안 투신권에서 매도 종목 보면 첫 번째 한진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상 제주도 가시는 분들 한진칼, 즉 진에어를 좀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진에어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만큼 한진칼이 캐시가 좋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약세가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관련돼서 30억 배임 이런 부분들이 한진그룹을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법률적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증권사의 페이퍼가 예상보다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가 상장되는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면 주가가 좀 올라야 되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4,000으로 한진칼 관련돼서 목표가를 좀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 진에어 상장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양호 그 한진그룹 회장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증권사 페이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기관들이 오늘까지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화면으로도 약 11거래일 동안 한진칼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에어 관련돼서 한진칼 상승의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개인은 매수하고 있는데요. 학습적인 효과는 결국 자회사가 시장에 들어온다. 그것은 결국 모의사가 좋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한진칼과 관련돼서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기관들은 좀 냉담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 한진칼 매도가 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LIG 넥스원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매도가 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달러 베이스로 3,000억 달러 정도를 그만큼 수주나 투자 물량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결국 국내 방산주의 물량이 미국으로 좀 뺏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금융투자를 넘어서 투신권에서 매도세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의 주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와 그제 예상보다 많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어저께 39만여 주, 3개월 전에는 51만여 매도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이렇게 LIG 넥스원의 주가를 아랫방향으로 보는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도세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로키드 마틴과 물량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코멘트 가운데서 한국과 미국이 군수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수입할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면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10월 13일 이후에 주가 하락하고 있겠지만 올 한해 2017년도 1월부터 예상보다 급등하고 있고요. 결국 로키드 마틴의 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권의 군수회사는 그만큼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반비를 보여줬겠습니다. 또 한 종목 가운데서 보잉도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보잉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 그 비스트라는 그 GM이죠. GM의 어떤 특수 방산차를 상당히 그 보잉에 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앞서서 보셨던 로키드 마틴 그리고 보잉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한국에 있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테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맥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자, 코스맥스 관련돼서 우리가 결국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훈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보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한국과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인 투신권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몇 번의 소위 그 한국과 중국이 이런 경제 사드 보복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주가가 밀렸던 학습 효과가 있어서 투신권은 이번에 이런 이슈를 일단 매도로 대응하고 다음에 정말 시진핑 주석과 한국과 경제적인 보복이 없는 그날 다시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는 이번에 중국발 이슈를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 평가가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주가가 약 80만 3천원대 모습을 보이겠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예상보다 높이 올려놨습니다. 얼마 높여놨냐면요. 미래셋은 120만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30% 더 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증권사 좋게 보는 이유는 그거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AI 스피커를 좀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만들었고 이것이 완판됐다는데 엄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만들고 있는 AI 스피커는 말 그대로 스피커고요. 그냥 뭐 지금 날씨가 어때? 뭐 음악 틀어줘. 그리고 오늘의 일정은 이 정도가 만드는 것이 한국의 AI의 기본적인 실력이고요. 자, 미국의 아마존 비롯해서 구글 등, 즉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코라고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에코는 기능이 얼마나 좋냐면
그 제가 그 포털에서 좀 보고 좀 잠깐 체크해 보니까 지금 오븐 온도가 몇 도야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AI와 미국의 AI는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가 네이버의 주가를 120만 원까지 올려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마존의 주가하고 상당히 좀 같이 좀 맞물려 보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의 주가입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1,000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얘기인데 이제는 뭐 $1,100까지 올라갔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올 한해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무엇보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친 것도 있겠지만 아마존이 생각지도 않게 그 앞서 표현드렸던 것처럼 에코 등 이런 소위 정확한 AI 스피커를 비롯해서 AI 시장을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 간다고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 갈까? 그런 부분들 저도 부정적이고요. 아무래도 투신권에서도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AI 스피커로는 좀 약하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 매도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슈진 종목입니다.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과연 티슈진의 주가를 과연 누가 어떻게 얘기할지 상당히 고민했을 정도로 티슈진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급등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급등했다는 것이 결국 증권사의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과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예상보다 얼마 안 됩니다. 27,000원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티슈진의 주가가 51,100원입니다만 이 종목의 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증권사 평가는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투신권에서도 티슈진의 종목을 매도했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공모는 27,000원인데 공모에서 사지 못하고 시장에 들어와서 42,700원에 개인들이 이렇게 예상보다 지난 4월, 5월 동안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만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티슈진의 주가 51,100원 비싸다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이기 때문에 개인들만이 사는 것들은 적절치 않고요. 따라서 티슈진의 주가 예상보다 부정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 매도했다라고 정리를 좀 짧게 드려봤습니다. 네, 한진칼부터 티슈진까지 5종목에 대해서 투신권 매도 종목 오늘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치균 대리의 5종목 어떤 종목일지 또 바로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코스맥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이 회사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상승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장중 좀 4%가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급락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12만 원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대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전일 미국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인수 금액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법인이 좀 실물 실적을 기록했다는 건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성장을 했지만은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구조적인 실적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 무리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화장품 회사 인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기에는 좀 당장은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은 좀 향후 실적이 회복되는 거를 보면서 좀 확인해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넷마블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주가는 10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목표 가격인 20만 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20만 원에서는 우선 매도하셔서 이익 실현한 후에 트레이닝 관점에서 매수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넷마블 게임즈는 신작 게임들의 론칭 일정이 순차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단기 모멘텀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5,8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 나오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좀 조금씩 다 증가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이 11월 15일에 이제 북미하고 유럽 54개국에 론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테라M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에 국내에서 론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세븐나이츠 이런 게임들이 국내에 런칭될 예정이고요. 모바일 MMORPG 핵심 기대작들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어져 있어서 4분기부터 실적 증가 속도가 커지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대작들이 론칭이 될 때마다 주가가 단기 상승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목표가 20만 원에 도달하면은 좀 이익 실현하신 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10월달 들어서면서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좀 급증했다는 소식이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와 오늘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20일 이평선을 하회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다만 좀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상승하는 등 양호한 상이고 내년도에도 중국 내에 각종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중국 건설 수혜주가 이 회사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재무 리스크도 신주인증권부 자체나 아니면 여기에 자체를 발행해서 그리고 또 바켓 지분을 담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2018년에 상환해야 될 공모 회사채 규모가 3,6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이 규모로 감안한다면 큰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주가 급락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인 만큼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G ETS입니다. 10월 이후에 KG ETS의 주가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난주에는 20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라는 판단과 함께 200일 이평선이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지난주 현재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직 주가가 싸다고 봐서 오늘도 현재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KG ETS는 시와 산업단지 내에서 증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스팀 사업부, 신소재 사업부, 폐기물 처리 사업부가 서로 비슷한 규모로 보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소재 사업부의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신소재 사업부에서 만들어내는 산화동이 구리 가격과 연동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산화 텅스텐을 11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해서 퍼가 8배 중반이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 중반이라는 저평가 매력과 함께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5,1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MS에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영재교육 전문업체입니다. 다른 학원들과는 차별화된 컨텐츠로 이 회사는 좀 충분하는 편이라서 스타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딩 교육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컴퓨터로 통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앞으로의 미래 세대,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 어린 AI들 세대가 컴퓨터 코딩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2018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중학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정규 교과목으로 코딩 교육이 채택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17시간 이상, 그리고 중학생은 3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에 이제 CMS 에듀는 빠르게 대응해서 코딩 교육 사업에 진출했고 코딩 직영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서초 센터를 개원했고 12월에는 대치 목동 센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압구정과 분당의 신규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딩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매수 목표 가격은 8,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매도 목표 가격은 11,000원으로 우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을 한 종목 정도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71번님께서 케어젠 77,400원에 비중 10%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일단 파는 시점을 고민하시는 거면 이제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89,700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들어 연중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매수 매도 표현 드리긴 적절치 않아서 증권사 페이퍼를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연중 신고가를 가게 된 팩트는 이것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요. 그동안 더 올랐던 코스닥 바이오 종목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일단 뭐 케어젠을 좀 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케어젠 강세의 모습은 NH투자증권이 일단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그 증권사 페이퍼들이 목표가를 내놓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NH투자증권이 케어젠이 앞으로 주가 상승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페이퍼가 올라와야 되겠죠. 결국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한 페이퍼가 올라와야 되는데 페이퍼는 올라오지 않고 그냥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앞서서 NH투자증권의 페이퍼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이 일단 매도 4일 올라왔습니다. 즉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오전에 케어젠 종목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해당 증권사 그 주식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를 비롯해서 운영력, 즉 이제는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 케어젠의 주가를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증권사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또한 운영력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케어젠의 주가 사든지 팔든지 결국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신 건데 어떻겠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케어젠의 주가가 상승 모멘텀 가운데서 무엇보다 셀트리온 등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3인방이 다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올라간 그 이면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케어젠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종목별 그 가격 찾기에는 예상보다 그 바이오 업종은 리스크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익이 좀 실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파시는 것이 내일 이 종목의 주가가 신고가 가더라도 그것이 가장 마음이 편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더 오르더라도 팔고 입절을 하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DB금융투자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를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이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 하락 마감 2527포인트대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됐는데 일단 2530선 회복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름을 보시면 좀 요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위아래로 한 10포인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움직임이 적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보합으로 살짝 전환도 하긴 했지만 이내 약보합이고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 거듭하는 정도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는 자, 기관이 매수 물량을 장 후반에 많이 그래도 늘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많이 낙폭을 줄인 건데 기관 가운데서는 지금 금융투자만이 매수를 해요. 근데 금융투자가 2,497억 원이나 매수 주체로 적극 가담을 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 1,100억 원 정도 지금 매수합니다. 개인도 1,102억 원 매수하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1,614억 원 순 매도하면서 지수를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0.6% 하락 280만 원은 그래도 지킵니다. SK하이닉스 1.58%까지 상승폭 늘렸고요. 현대차 포스코는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현대모비스까지 전 종목 파란불이고요. 네이버가 2%대 낙폭 기록을 하면서 80만 원 초반에서 힘겹게 80만 원 팔자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1.65%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755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2% 가까운 상승이고 연중 최고치 또 돌파합니다. 오늘 최고가 수준의 마감이 또 예상이 된다.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쭉 올라오는 모습들, 지금 종가가 고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상승폭을 꽤 키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1230억 원, 기관 매수 물량 더 많이 늘렸습니다. 3222억 원까지 늘렸고요.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순매수합니다. 개인 매도 물량 더 쌓았습니다. 4223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려가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그동안 물려있던 물량들 지금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손바뀜이 좀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올라갑니다. 신라젠 MSCI 지수 편입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89,400원대까지 상승합니다. CJENM 약보합이고요. 티슈진 오늘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로엔이 약보합, 메디톡스부터 코미팜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코미팜 4%까지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지금 급등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파라다이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 달리고요. 바이로메드 역시 악재 이후에 다시금 주가 모두 회복하는 모습 보입니다. 자, 화요일장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시황을 미리 좀 언급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잘 달리고요. 코스피는 또 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수 체크되는 동안에 우리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 유가종목 시장이 오늘까지 4거래일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예. 앞서 표현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신고가 랠리 즉 756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이 좀 구분된 모습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도 코스닥 시장부터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이 시각 현재 1위부터 15위 가운데서 CJ-ENM 그리고 티슈진, 로엔 이 세 종목 위에는 전체로 빨간불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IT보다도 바이오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확신을 좀 주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 가운데서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어떻게 보면 중기부죠.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까지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코스닥 시장이 상승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되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될 때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지만 상승하기까지는 약간 좀 멈칫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종 시장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와 지난주 즉 중국발 사드 보복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풀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종 시장이 오늘까지 4월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그동안 그 중국 사드 경제 보복 관련돼서 한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맞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정말 진짜의 말일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은 신뢰를 좀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중국 관련 20종목이라고 좀 우리가 몇몇 종목들인데 리뷰를 좀 들어보면요. 통상 아모레 퍼시픽으로 대해서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관련돼서는 이 시각 현재 아모레치가 약 1,000원 정도 상승한 15만 6,500원대 모습 보이겠고요. LG생건, 아모레 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작게는 0.16%, 많게는 2.87%의 하락을 보이겠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또 화장품 관련돼서 중국발 호조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부분들, 즉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CJ-ENM을 비롯해서 호텔신라, 제주항공들의 주가가 0.2%에서 3% 현재 약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파라다이스와 GKL은 각각 5%대 그리고 2% 상승을 통해서 오늘 소위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카지노 관련주는 그래도 좀 선방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주는 오늘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1% 전의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또한 SM은 이 시각 현재 하락, 그리고 YG엔터는 플러스 800원의 상승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도 중국 시장 종목들이 이 시각 현재 엇갈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유가종목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은 이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 유가종목 시장의 하락은 결국 중국발 이것을 훈풍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발 훈풍 관련돼서는 시장 참여자가 과연 그것이 될까 그런 어떤 냉각심이 예상보다 커지기 때문에 전체로 시장의 동력은 결국 중국 관련주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유가종목 시장은 약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양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지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15% 내렸습니다. 2526.63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놀라운데요. 코스닥 시장 오늘도 놀라운 상승률입니다. 2%가 넘는 상승이고 이 2% 상승은 장 후반에 또 몰려든 상승으로 앞자리를 바꿨네요. 756.46포인트 연중 최고치로 지금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하락한 1118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부장 홈캐스트 종목 지금 편입가 13,000원이었고요. 59.7% 상승 공략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화성엔터프라이즈 47.9% 상승이고요. 오늘 함께한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OCI 종목 32.5%나 올라갑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SM 종목
30.4%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버머지점으로 갑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성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신고가 경신 중이고요. 수익률도 지금 50%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로 신발이나 필름 그리고 유통업을 하는데 일단 그룹 대부분의 매출의 한 80% 이상이 다 신발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소비 회복의 최고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아디다스는 한 2위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디다스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필름 쪽도 좋고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들이 지금 다 상당히 골고루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그룹에 오늘 3세 체제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화성인대 같은 경우는 필름 사업부의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 이제 화성엔터와의 좀 해외 법인들은 또 화성엔터 쪽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좀 계열 분리를 하면서 그런 좀 움직임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운동화를 만들고 있는 화성나비 같은 경우는 또 좀 최근에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재편 과정 중에 주가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대는 전혀 비싸다 그렇게 보이지진 않고요.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단기적으로는 단기 급등에 대한 좀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 위치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비중 축소를 했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엔터프라이즈 지금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후에 재매매 방식을 좀 택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7시 41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수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은 미국 쪽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뭔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현지 시간은 15일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이제 또 그 비엔남에서 순방 이후에 예. 제가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언론향들이 이제 프레스를 좀 할 것인데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날 어떤 얘기할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할지를 지금 예측과 예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예측을 못한다 그런 어떤 평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3천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335조 정도를 일단 수주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런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먼저 제일 먼저 그 미국 국민들에게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외 순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 기본적인 첫 코멘트인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시나리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기사를 좀 보니까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면 대테러 지정국으로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1987년도 한국 칼 그때 북한이 이제 재지정됐다가 풀렸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재지정될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날 지난 10일 날 어떤 얘기했냐면요. 북한과 두 개, 때론 세 개의 어떤 채널을 가지고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청자님께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과 친구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기이한 일이 많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지 시간은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금보다 더 옥조일지 아니면 북한과 유화 제휴처를 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 관련돼서 좀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저는 좋게 얘기한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올 한 해 다우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던 것을 지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도 4월 달에 23,379선이고요. 지난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23,000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5, 6개월 만에 약 13%, 14%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4월 달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즉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15%로 인하하겠습니다. 즉 감세 위에 주가가 좀 상승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최고온대로 상승했을 때 기업 실적 호조의 이면에는 그만큼 법인세 인하의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감세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급등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코멘트 했냐면요. 트위터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잘해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들의 패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11월달 이후에 물론 11월달 이후에 아직까지 뭐 주가의 모습을 얘기들이 어렵겠지만 11월달 이후에 주가가 최근 며칠간 하락했고요.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감세제도 개편이 2018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라볼 때 자, 그러면 어때요? 조세제도 이런 이벤트 속에서 주가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 하락하고 있다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북한발 리스크를 통해서 상당히 또 다른 즉 우리가 북한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북한과 얘기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벤트를 지금 또 터뜨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23,000이 아니라 25,000, 26,000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2017년도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예상치도 않은 이벤트 속에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가정이지만 어쩌면 최근 들어 주가가 이렇게 12월 달 이후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 조세제도 개편의 어떤 그런 틀이 2019년에 밀린다는 전제가 있다면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북한발 리스크가 아니라 북한과 좀 상당히 좀 호응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관점 속에서 북한 제재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팩트는
지난 13일이죠. 우리가 그 JSA라고 그러는데, 통상 거기서 북한군이 남한으로 이제 귀순했고, 총상을 통해서 귀순했고, 다만 북한이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한국적인 리스크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최근 들어서 부정적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11일 북한의 입장을 보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예상보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쓰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건조하고 그리고 완곡한 표현, 때론 젠틀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번 15일 날 나오는 이슈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섣부른 예단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현재 시각으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면서 정시 예측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금일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